네, 오늘은 외계 행성계 탐사를 해보겠습니다. 외계 행성계를 왜 찾아요? 화성 갈 끄니까 그렇죠. 지금 탈출하겠지. 갈 끄니까 지구가 망해가니까 새로운 행성계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외계 행성계 탐사는 크게 세 가지? 메인은 세 가지입니다. 외계 행성계 탐사. 자,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려면 행성계는 눈에 보일까요? 일단 보이긴 해요. 잘 안 보이죠? 왜? 스스로 빛을 안 내니까. 근데 행성계는 항상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스타가 있죠. 그래서 그 별을 찾습니다, 우리는. 행성계를 찾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중심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도플러 효과, 시선 속도 변화. 시선 속도 변화라는 방법인데 이건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도플러 효과가 뭐예요? 구급차. 구급차죠. 119에. 우리한테서 멀어지는 물체는 파장이 길어지고 가까워지는 물체는 파장이 짧게 느껴진다. 이게 도플러 효과입니다. 글씨가 안 써지네. 그쵸? 근데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긴 게 무슨 색이에요? 제일 긴 거. 빨간색이죠. 그래서 멀어지는 물체가 파장 길어지는 걸 적색 쪽으로 쏠린다 해서 적색편이라고 부르죠. 반대로 파장이 짧게 느껴지는 건 청색 쪽이니까 청색편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이걸 이용해서 별이 있는지 없는지 탐사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 잘 그려야 됩니다. 또 왔네 쟤네들.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지? 항우인가? 지구 어느 쪽에 그릴까? 아래? 오른쪽? 오른쪽. 알았어. 자, 지구가 여기 있고 여기 외계 행성계가 있다 칠게요. 그럼 가운데 안쪽에 돌고 있는 게 누구? 이게 중심별. 그리고 바깥쪽에 돌고 있는 게 외계 행성입니다. 그럼 일단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이 중심별과 이 여기에 달려있는 행성은 공전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문제 줘요. 얘가 만약에 반시계 방향이면 얘도 반시계로 돕니다. 방향은 같음. 근데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중심별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태양도 사실 조금씩 움직여요. 자전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갖고 있단 말이죠. 좀 깡패예요. 그래서 얘가 거의 안 움직이고 나머지 애들이 막 도는 건데 대부분 얘의 중력 때문에 얘도 끌려 나와서 돕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가운데 공통 질량 중심이라는 데가 있어요. 공통 질량 중심, 무게 중심 같은 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별도 돌고 행성도 돕니다. 같은 방향으로. 다만 이 별과 이 행성은 항상 이 공통질량 중심 기준으로 반대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점이 여기가 T1이다. 그러면 행성도 여기 있습니다. T1일 때. 그럼 시간이 지나서 별이 T2로 갔어요. 그럼 행성은 제 위에 T2에 있습니다. 여기가 T3면 여기 T3, T4면 T4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공전 주기도 똑같아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여기를 보면 지구가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 뭐라 그래요? 시선 방향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봤을 때 스펙트럼을 그릴게요. 5개? 5개가 필요할 것 같기도 4개가 필요하나? 5개 그리자. 자, 원래 어떤 빛의 어떤 원소의 파장이 아니 별의 원래 파장이 여기라고 칠게요. 이게 기준 파장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T1을 봤다고 칠게요. T1 위치에 있어 별이. 아, 이것부터 써야겠다. 얘네가 뭐의 스펙트럼이에요? 별의 스펙트럼이에요. 행성은 우리 스펙트럼 못 봐요. 알겠죠? 별의 스펙트럼입니다. 중심별의 스펙트럼. 자, 그럼 별이 T1 위치에 있을 때 별의 스펙트럼은 이 별이 지금 이동할 때 우리한테서 멀어지나요? 가까워지나요? 그냥 그대로인가요? T1을 딱 지날 때 그대로죠. 그대로입니다. 이게 우리한테서 멀다 해서 적색편이 이런 거 아니에요. 얘가 옆으로 스쳐 지나가잖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옆으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아요. 그럼 얘는 원래 파장대로 띡 뜹니다. 그러면 T2가 됐어요. 만약에 별이 T2에 갔다. 그럼 별이 T2일 때는 우리한테 가까워지나요? 멀어지나요? 그쵸?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우리 입장에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편이? 청색편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별이 T3에 있을 때는 그대로 옆으로 지나가죠. 그러니까 얘도 원래 기준 파장. T4는 그치,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죠. 이렇게 시선 방향 쪽으로. 그러면 적색편이 파장이 길어진다. 이거 T2랑 T4랑 대칭이어야 되는데 저기 가운데 기준으로. 그다음에 T5는 T5 없네. 그럼 다시 T1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문제에서 맨날 하는 짓 뭐예요? 낚시. 문제에서 이런 거 다 안 그려주고 행성만 줘요. 딱 T4 줍니다. T4.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온다고 줘. 얘 적색편이냐 청색편이냐 물어봐. 이때 별은 적색편일까요? 청색편일까요? 청색. 적색이에요. 멀어지고. 아, 적색이랑 멀어지는. 행성을 줘놓고 별의 스펙트럼을 물어봐요. 이것 때문에 다 틀려요. 행성은 가까워지는 거 맞아. 그럼 별은 멀어지고 있는 거야 이때. 그래서 적색편이가 답인데 이것만 물어보니까 여기서 이걸 골라버립니다. 그럼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중심별 스펙트럼을 알아야 된다. 됐죠? 그러면 어떨수록 얘는 관측이 잘 될까? 밝을수록. 이 중심별이 있다는 거는 중심별이 지금 왔다 갔다 거리니까 우리는 여기다 얘가 돌고 있네? 그럼 이 주변에도 행성이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적색편이 청색편이가 이만큼씩 이런다 칠게요. 보여?
잘 안 보여요. 얘가 화끈하게 크게 돌아야 돼요. 결론 별이 크게 돌아야 돼요. 별이 크게 돌려면 행성의 질량이 커야 얘네가 끌려서 크게 돌아요. 행성이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별을. 그래서 어떨수록 유리하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좋다. 관측이랄 걸. 관측자야 돼? 그 관찰할게.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도 크게 돌고 그래야 관찰이 잘 된다. 자, 그럼 어떨 때 관측을 못 할까요, 얘는? 공전하는 게 수직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얘가 여러분 입장에서 별이 돌 때 이렇게 돈다고 쳐볼게요. 위아래로 이렇게. 그래, 수직으로 돌면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아서 적색 편의가 안 나타나요. 그걸 뭐라 표현하냐면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수직이다. 수직이면 안 된다.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수직이면 관측이 안 됩니다. 얘는. 그렇죠? 그렇겠죠? 네. 1번. 근데 1번에서 요즘 킬러가 나와요. 뭐냐면 허블 법칙이랑 엮어서 자, 얘 T1, T2, T3, T4 중에 우리한테서 가장 빠르게 멀어질 때가 언제예요? T4예요. 그럼 이때 시선 속도가 예를 들어 V라고 할 때 얘가 멀어지는 속도가 제일 빠를 때가 V라 할 때 얘가 여기 중간 45도를 지나면 몇 V일까? 사인. 맞아요. 물리 아니에요? 물리예요. 물리 때 배웠던 것 같아. 그 사인 저거는 이게 이걸 물어봐요 요즘. 원심력. 원 과목이 아닌 것 같아요. 자, T1일 때는 T1일 때는 시선 속도가 0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직선 속도가 V야 원래. 근데 우리한테서 멀어지는 속도가 이때는 X 성분이 0이라고. 그래서 이때는 0으로 봐요. 그럼 여기는 이걸 좀 확대할게요. 저거까지 하면 좀 복잡해지죠. 반원을 그려볼게요. 그 VX, VR로 나눠야 돼. 물리학. 절반이 아니니까 그렇죠. 요게 요즘 지구가 킬러인데 루트 2지. 자, 그러니까 얘가 V라 할 때 VX와 VY로 나누는 거야. 쉽게 말해서 물리학. 그러면 얘가 왜 이건 어떤 애들이야 또 30도씩이라 할게 라고 하면 자 이때가 이쪽이 V면 시선 속도는 0이에요. 이쪽이 처음 포인트가 이쪽 방향으로 V가 다 써져 있을 때예요. 그러면 얘가 일단 첫 번째 여기를 지날 때랑 여기를 지날 때랑 45도 중간에 지날 때 그때의 이쪽 성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벌어진 만큼의 크기. 그쵸? 근데 이거는 사인을 생각하면 돼요. 잘 봐요. 사인 30도 몇이에요? 사인 45도는? 사인 60도는? 어차피 이 세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럼 사인 0도는 몇이야? 0. 사인 90도는? 1이에요. 자 지금 여기가 제일 빠르죠 지금. 그럼 여기 사인 90도 곱하기 이제 V가 돼서 1인 거야. 그럼 여기는
빠른 쪽과 가까워야 돼. 뭔 말인지 알아요? 이 중에 빠른 쪽과 가까운 나와야 되는 거죠. 2분의 루트 3 부위가 여기에 신속도라고. 그러니까 1에서 0이 되는데 그 중에 빠른 쪽이 2분의 루트 3, 여기는 2분의 루트 2, 2분의 1 부위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어? 이것만 알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걸 잘 못해요. 제가 이거 안 했다. 이거를 계산하는 게 요즘 킬러입니다. 도형으로 막 해서 거의 수학이에요. 얘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호속도를 구하는 게 실제가 되고 있고요.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무슨 방법? 중력 렌즈는 아니고 그러면서 3번이죠. 식현상. 중심별을 보다 보면 그 주변에 행성이 돌면 만약에 행성이 중심별을 가릴 거 아니에요. 식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식 하죠. 월식, 일식 할 때. 그래서 얘가 여기서부터 행성이 이제 이렇게 가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돈다 할 때. 그래서 가리고 완전히 가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보냐면 뒷별, 중심별의 밝기를 봅니다. 그래서 중심별 밝기. 그럼 중심별 밝기가 예를 들어 이랬었어요. 여기까지는 안 가리니까 그대로겠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가리기 시작해. 그러면 중심별 밝기가 점점 떨어져요. 떨어져서 또 가다가 언제부터 다시 올라가냐면 얘가 나오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다시 밝기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되고 다시 반복돼요. 얘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면 또 내려가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첫 번째, 이 떨어지는 밝기, 이 밝기 H는 뭐에 비례할까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해요.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물어보죠. 왜? 면적으로 가리잖아. 면적으로 가려요. 행성 반지름 제곱에 비례합니다. 제곱 빼먹으면 절대 안 돼. 두 번째, 여기서 예를 들어 떨어지기 시작하는 점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점까지 여기가 뭐에 해당해요? 행성의 공전 주기. 한 바퀴 돌 때 걸린 시간. 이건 이제 타임이라고 봐야겠죠. 행성의 공전 주기에 해당한다.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서 문제. 처음 중심의 밝기가 1이었어요. 근데 중심별 반지름 때 행성 반지름이
어떻게 할까? 10대 1이었대. 그러면 이 떨어지는 밝기 얘는 몇 떨어진 밝기 얘는 몇이게? 0.99. 왜요? 그쵸? 이 떨어지는 밝기는 저 반지름 제곱에 비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저 네모 값은 1에서 10제곱분의 1을 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99가 된다 이런 거 이제 물어봐요. 가능? 100분의 1 가렸다는 뜻이야. 쉽게 말해서 전체 면적의 100분의 1 가렸다. 그러니까 밝기도 100분의 1 떨어진다. 자, 얘도 장단점. 어떨수록 관측이 잘 될까? 별이 밝을수록 별이 밝을수록 행성이 클수록 행성이 클수록 정답.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이게 더 많이 떨어질수록 더 잘 보이겠죠. 조금 떨어지면 안 보여. 그래서 얘는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관측이 잘 된다. 아까는 질량이었고 지금 반지름이에요. 자, 그럼 얘도 근데 잘 보면 이렇게 돌면 안 가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 X 베껴오자. 첨단 기술 이용해야 첨단 기술이죠. 얘도 수직이면 의미가 없다. 안 가리니까. 요게 식현상이었습니다. 그렇죠? 3번. 바로 3번. 3번은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미중렌. 얘는 중력이 렌즈 역할,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걸 이용하는 건데 얘는 별이 두 개 필요해요. 별과 별 별과 별. 예를 들어 여기서 지구가 있고 앞별이 행성을 가지고 행성이 돌고 있고 얘가 이렇게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럼 뒷별의 밝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의할 게 뒷별 밝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얘네가 우린 뒷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뒷별 계속 보고 있었어. 얘네가 딱 여기 가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밝혀가 죽게 밝기가 오히려 늘어요. 뒷별 밝기. 왜죠? 튕겨가지고 그렇죠. 중력이 렌즈 역할을 해요. 뭔 뜻이냐면 자 원래 지구가 있고 그냥 별이 있으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온단 말이에요. 빛이 원래는. 근데 얘는 잘 봐. 빛을 모든 방향으로 쏘죠. 그 중에 이 한 가닥만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를 느끼는데 문제는 여기 가운데 어떤 질량이 큰 별이 생겨버리면 원래 이쪽으로 오던 건 못 가. 근데 살짝 옆으로 가려던 애가 중력 때문에 휘어가지고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도 사방으로. 그래서 얘가 렌즈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뒷별 밝기가 늘어나요. 포인트는. 그래서 얘가 가까워질수록 뾰로롱 하이
그거죠. 질뻑이죠. 아 그럼 얘가 왜 손을 이건 뭐야? 손을 왜 들어? 이게 앞별의 행성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앞별의 행성이 가려버리면 또 빛을 더 많이 휘게 하니까 이것 때문에 슉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수록 관측이 잘 될까? 질량이 큰 행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앞별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더 손을 크게 들겠죠. 더 빛을 많이 휘게 하니까. 관측이 잘 된다. 그리고 얘는 어차피 중력으로 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수직이건 뭐 옆으로 하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휘게 만듭니다. 다만 단점. 너무 짧지. 한 번 지나가면 끝이. 이 앞별이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오는지 모르겠는데 기다리다가 잠깐 한눈 팔 때 지나가면 끝이에요. 끝. 그래서 주기적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게 단점. 그렇죠? 4번 직접 보기예요. 직접 관측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내용이라 볼 수 있죠. 가능? 책을 잠깐 볼까요? 외계인 탐사. 아 생명 가능지대 해야 돼. 맞아. 자 이거 볼게요. 도플러 효과 했어요 아까. 시선 속도 변화, 도플러 효과. 그렇지? 얘는 항상 별 기준이다. 별이 가까워지면 청색 편이, 별이 멀어지면 적색 편이.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또 하나 더 있다.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게 뭔 뜻이지? 그러니까 돈은 주기가 짧을수록 아니 주기가 아니에요. 반지름이 작을수록. 아 주기가? 궤도가 작으면 주기도 짧을 거예요. 오, 더 자주 도니까? 네. 그것도 가능하네.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행성이 별한테 미치는 질량이 중력이 더 커요. 그래서 별이 크게 돌게 돼요. 같이 가까워지면.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추가하자. 그러면 이것도 자주 나오더라고 요즘에. 수록.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공전궤도 반지름 작을수록. 또 추가. 그쵸? 됐습니다. 그리고 봐봐. 이 스펙트럼은 누구의 스펙트럼이라고요? 중심별의 스펙트럼입니다. 행성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착각. 그러면 별이 가장 머니까 이때가 청색편이네. 가까우니까 적색편이네. 이러면 안 돼요. 얘가 우리한테서 가장 빨리 멀어지냐, 빨리 가까워지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식현상 좋죠. 어떨수록 좋다? 배가 필수. 반지름이 클수록. 얘는 행성이 많이 가릴수록 좋다.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얘는 어떨수록 좋다? 앞별에 지나가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좋다. 그래서 결과 봤더니 잘 봐요. 이제 시선 속도 변화로 발견한 거.
식현상으로 발견한 거, 미중랜으로 발견한 거, 기타. 어떤 게 제일 많아요? 시선속도 변화로라는 게 제일 많네요. 근데 그러면 얘네들은 어떨수록 관측이 잘 됐지? 공룡에도 반지름 작을 때. 그치? 얘가 작은 편이고 또 질량이 잉크에 클수록 역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식현상은? 공룡에도 반지름이 작을 때. 아니 그거랑 관련 없는데 그런가? 좀 모여 있길래. 얘는 반지름이랑 관련 있어서 이거는 그냥 자주 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 공정궤도 반지름이 작다는 건 더 빨리 돌아서 주기가 짧아서. 아니 약간 가까이 있으면 더 많이 가리는 게 아닌가? 가리는 열심히 봐야겠다. 근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쌤? 제곱분의 1. 그러니까 반지름이 원근법 크면 그렇죠. 거리 힘든 법. 그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했습니다. 질량이랑 관계 없어요 대신에. 그렇지? 질량이랑 관계 없어요. 미중래는 피지컬 수 있는 게 없어. 질량이 큰 애들이 주로 행성 질량 큰 애들이 그나마 찍히지 않나요 많이? 여기는 있네. 랜덤. 네 그렇습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행성엔 찾았어. 그럼 뭐예요? 외계인 탐사. 자 외계 생명체가 살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 물이 있어야 된다. 그냥 물도 아님. 녹은 물.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을 생명 가능 지대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물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봐봐요. 생명 가능 지대가 뭐냐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지금 태양계가 여기야. 중심별의 질량이 1 정도인 게 태양으로 잡았어. 그럼 태양은 딱 생명 가능 지대가 요 정도예요. 여기. 이 거리를 뭐라 할게?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 생명하는 지대. 일 무슨 SU가 들어갔네 그거. AU가? 1AU라고 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제.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를 1AU라 불러요. 그러면 1AU보다 짧으면 여기는 물이 무슨 상태? 그 기체. 기체 상태죠. 여기는 액체, 그 뒤는 고체. 자, 그럼 만약에 중심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작은 애가 있다 쳐볼게요. 어떤 행성계가 있는데 중심별이 태양보다 작아. 그러면 얘는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아니, 덜 뜨거워요. 덜 뜨겁죠.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가 앞으로 당겨지는 겁니다. 근데 당겨지면서 포인트는 좁아진다. 이게 핵심. 당겨지면서 좁아져요. 만약에 중심별 질량이 커지면 태양보다 생명 가능 지대가 커져요. 뒤로 밀리면서 넓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 폭이 달라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중심별 질량 적당해야 된다. 왜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먹어버려. 너무 크면 일단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생명체가 진화하기 전에 끝내버려요. 이러면 안 되고, 너무 작으면 너무 안 뜨거워요. 중력이 너무 약해요. 중력이 세죠. 그래요. 너무 가까우면 그게 문제예요. 그거 뭐지? 생명 가능 지대가 너무 가까우면 중심별의 중력에 의해 공전주기와 저전주기가 같아진다. 우리가 달을 볼 때 한쪽 면만 보는 이유 기억나요? 걔들이 그러면 8시간마다 바뀌는 건가? 계절이 안 바뀌죠. 한쪽 면만 계속 비추고. 그치? 한쪽은 태양을 보는 쪽은 맨날 태양만 봐. 태양을 못 보는 쪽은 맨날 추워. 이러니까 생명체 살 수가 없죠. 중간에 살아야 돼.
대기압 적절해야 된다. 자기장 적절해 있어야 된다. 경사 적절해야 되고 위성수 있으면 좋고 자전주기 적당해야 되고 질량 적당해야 된다. 뜻입니다. 그냥 그 자체. 적당히 하는. 지금 초가 여기까지.